자, 1번 a-2b를 간단히 하면 a는 3x제곱 플러스 2x-1, 그 다음에 2b는 2x제곱 플러스 10x-4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빼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면 되겠고, 2번 항등식 문제니까 개수비교법을 하거나 수치대입법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수비교법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네요. 식이 단순하니까. 그래서 우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b다. 이렇게 하면 a가 5, a가 5가 되면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4번 복소수의 거듭제곱이니까 i는 그냥 i라고 적고,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i 다섯제곱 같은 경우에는 i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5i.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i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a가 2, 그 다음에 b가 3이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이거 알파바는 알파의 켤레복소수니까 알파바의 경우는 3 마이너스 플러스 2i, 그 다음에 베타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i.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1 플러스 6i. 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 나눴을 때 나머지, 요거 그냥 나눠도 되지만 조립제법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6 마이너스 3 2 3 쓰고 2분의 1로 이렇게 했을 때 6 3 0 0 2 1 이렇게 4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fx라고 했을 때 fx는 x-2분의 1에 6x제곱 플러스 2에 더하기 4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립제법 같은 경우에는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근데 사실 지금은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랑 몫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에다 2를 곱해서 2x-1을 만들면 앞에서 2를 곱했기 때문에 뒤에서 있는 이 식을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머지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답이 1번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요거식 이런 거 나오면 일단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요런 거는 x제곱이랑 x랑 y를 넣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답을 구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4가 될 것이고, 두 개를 곱하면 합차니까 1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1분의 16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14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7번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 그럼 두 개 연립해서 y끼리 같다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식이 되는데 이게 중근에 갖는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도 되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도 되는데, 판별식 써보면 짝수 공식 4-k가 0이 돼야 되니까 k는 4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8번 px를 x-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5라고 했으니까 p3이 5가 된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2를 나눴을 때는 p-2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x를 x-3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1차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p3을 알고 있으니까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싹 다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3은 3a 플러스 b가 되는데 요게 5다.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얘는 마이너스 5다.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5a가 10이 되니까 a는 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게 나머지인데 얘가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9번 AB는 X축에 있고 CD는 이 그래프 위에 있다.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B점이 이제 X축의 양의 방향 위에 있으니까 여기를 A, 0이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Y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Y축 대칭, 그러니까 좌우가 2차 함수 좌우가 Y축 대칭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 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C점을 구해보면 C점은 B점이랑 X좌표가 같은 거니까 a, 로 C점은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X 대신에 A를 집어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나온다. 즉 여기만큼의 길이가 2a가 되는 거고 요만큼의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는 이 직사각형 둘레를 L이라고 했을 때 L은 2a도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도 2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요거 좀 깔끔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이다.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군요. 1의 제곱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이 B점의 좌표가 1,0일 때 직사각형 둘레의 최대값은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한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개수에 미지수가 있더라도 한 번은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써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갈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립제법 할 때 어떤 거 넣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 요 K, 그러니까 미지수 있는 것만 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K에서 2K 갈 때 여기서 빼서 0이 나와야 되니까 2K만큼이 필요하면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K, 2K, 0 요렇게.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이 x-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0이 된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근이 모두 실수가 되려면 여기는 이미 실수니까 얘가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아니, 두 실근이 아니라 그냥 실근을 가지면 되겠다. 그럼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짝수 판별식 쓰면 1-k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니까 최대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인수분해 하면 되니까 인수분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죠. 얘를 t로 치환하면 요렇게 식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요거 전개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1 더하기 3이니까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a가 나오는 거여서 a는 2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t-6, t-4 요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b는 6이구나. 그 다음에 t 대신에 x제곱 플러스 x 써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근데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c는 2구나. 그래서 다 더하면 3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2번 얘가 한 허근일 때 이거의 한 허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번 다 적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니까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다시 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오메가 플러스 1이랑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근데 이건 실근이니까 이거는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요게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하나 적어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저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 요거의 한 허근을 요거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또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근각의 관계 이용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다. 이렇게 먼저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도 이것도 켤레를 각각 곱해주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식을 좀 정리를 먼저 여기다가 해보면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은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식에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분을 해주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전체 제곱 분의 오메가 바의 4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에 거 분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요게 1 얘도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을 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다 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건 뭐 실제로 넣고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 밑에 식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살짝 변형을 해보면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x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x 마이너스 y가 3이라고 했으니까 9 마이너스 xy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xy가 10이구나 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요 연립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알파 y 대신에 베타 넣었을 때 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10 요런 상황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요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의 제곱이니까 9 2 곱하기 10 하면 20이니까 답은 29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14번 x 10제곱 플러스 x 5제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뭔가 나온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다라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 즉 q 마이너스 1을 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일단 나머지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보면 3, 그러니까 좌변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3은 r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여기다 3으로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q-1을 구하고 싶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q 마이너스 1은 2가 돼서 q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15번.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근각에서의 관계를 먼저 적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4. 요거는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알파 넣었을 때 베타 넣었을 때 각각 성립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도 0이다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0인식으로 나눠줘서 간단하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얘를 나눠준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파 하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빼주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6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2 하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8 하면 알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한 번 더 적어보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6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몫이 알파 플러스 2고 나머지가 알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값이 0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6은 알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알파랑 베타가 똑같이 적용될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요 통분을 해주면 알파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해주면 분모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 근데 알파 베타는 4라고 했으니까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4분의 2 마이너스 4 해주면은 얘랑 얘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는, 자, A, B는 4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했고, fx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a제곱 마이너스 10b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a제곱이 이제 10b보다 작은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b가 1일 때 먼저 생각을 해보면 a제곱이 이제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1일 때 될 수 있는 건 1, 2, 3. b가 2일 때는 a제곱이 20보다 작으면 되니까 a는 1, 2, 3, 4 다 되겠죠. 근데 지금 b가 2일 때, 그럼 b가 3일 때는 당연히 20보다 클 거니까 b가 3일 때도 자연스럽게 1, 2, 3, 4, b가 4일 때도 자연스럽게 1, 2, 3, 4만 만족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총 몇 개냐면 15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순서상이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17번. fx가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과 서로 다른 두 실수 a, b가 이런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자, fa가 b고 fb가 a다 라는 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풀던 문제 중에 f1은 1이고 f2가 2고 f3이 3일 때 이렇게 되는 요런 방정식, 그러니까 이런 fx가 있다라고 하면 요런 건 어떻게 변형시켜준다라고 했었냐면 fx가 x, 요거 이 방정식의 세 근이 x는 1, 2, 3 요렇게 풀었던 문제 기억나죠? 그래서 요렇게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식을 써볼 거냐면 fx는 이라고 먼저 적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a를 넣었을 때는 b가 나오고 b를 넣었을 때는 a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a랑 b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는 있어야 되는데 a를 넣었을 때는 b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b를 넣었을 때는 a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식이 딱 성립한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fx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된다라는 얘기냐면 a랑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면 두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이 될 것이고 두 근의 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것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 넣고 계산하면 얘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구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경우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걸로 구해주면 되니까 49 마이너스 12 해서 답은 37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18번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4차 방정식이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kt 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는 0 요런 식으로 이제 2차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 마이너스 알파 t 마이너스 베타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원래 t 대신에 x제곱을 쓸 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쪽 한쪽에서 만약에 실근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두 실근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두 허근이 돼야지만 문제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두 실근을 가지려면 합차면 되니까 만약에 알파가 양수라고 하면 이제 베타는 음수가 돼야 되겠고 아니면 알파가 음수가 되면 베타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알파랑 베타는 부호가 달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알파랑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는 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얘네 둘이 지금 부호가 다른 상황이니까 부호가 다르다. 그럼 사실 두 근의 합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기에는 k의 범위를 구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알파가 절대값이 큰지 베타가 절대값이 큰지 모르니까. 그러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두 근의 곱을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2k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했을 때 실수값이 아닌 거 구하라고, 그러니까 k값이 아닌 거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은 거, 그럼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f2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몫이랑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목도 1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ax 플러스 b 더하기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먼저 놓고 문제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f2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f2는 1인데 여기에다가도 1을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서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fx식을 좀 다시 한번 써보면 fx는 x-2의 제곱 ax-2a 플러스 1 플러스 ax-2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fx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fx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라고 했는데 지금 3차를 3차로 나눈다 라고 하면 몫이 나눠지는 친구의 3차항의 개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요거 전개했을 때 뭐 ax 세제곱 요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a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온다라고 하면 fx가 이거를 3차식, 지금 이거 x-2의 세제곱도 최고차의 개수가 x 세제곱이니까 이걸로 나누면 몫은 무조건 a밖에 안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몫이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rx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준 힌트가 또 뭐가 있냐면 R3이 5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x 대신에 이제 3을 대입을 해보면 F3인데 F3을 여기 위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식에서. 그래서 이 식에서 F3을 한번 구해보면 2a 플러스 2가 나오거든요. 여기 x 대신에 3 대입하고 정리해보면, 그래서 F3이 2a 플러스 2니까 여기에 이제 F3 대신에 x 대신에 3 대입하면 2a 플러스 2는 3 집어넣으면 a, 그 다음에 R3이라고 했으니까 R3이 5니까 5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3이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즉 fx,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건 좀 옮겨서 적을게요. 여기다 얘는 좀 이쪽으로 옮겨놓고, fx는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것처럼 a 구했으니까 x-2의 제곱,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3x-5, 그러니까 몫이 3x-5고 나머지도 3x-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R1을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x-2의 세제곱으로 나눴다 라는 건 이걸 변형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x-2의 제곱, 여기에서 이제 x-2를 한 번 더 이쪽이랑 곱하면 x-2의 세제곱이 되니까 3으로 묶었을 때 x-2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1만 더하면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요렇게, 그러니까 전개할 때 얘랑 요렇게 한 번씩만 곱하면 되니까 곱해보면 3x-2의 세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3x-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는 rx가 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뭐 전개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1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1만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r1은 1 플러스 3 마이너스 5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이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라고 했으니까 먼저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그럼 짝수 판별식이 2k-a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마이너스 4b가 되는데, 요게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4k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b는 0이다. 그러면 얘랑 지워지게 된다. 그러면 k에 대해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고, 항등식 문제는 k 있는 거로 먼저 묶어준 다음에, 여기 그냥 이렇게 바로 묶을게요. k 있는 걸로 묶어준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 써서 각각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는 1, 그 다음에 a가 1이면 b는 4분의 1. 그래서 구하는 12a 플러스 b의 경우에는 12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15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보면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위의 삼각형 ABC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지름이고 원 위에 한 점이 있으면 이게 원주각, 그러니까 반원의 원주각이 되는 거겠죠.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일단 C가 90도구나 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를 2분의 1로 나눈 거니까 a, b의 값은 이 96에다가 2를 곱하면 19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지금 지름의 길이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0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거 곱셈공식 변형해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400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2ab가 여기 ab가 190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4 넘어가면 784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계산해 볼까요? 192 곱하면 384 맞네요. 784 이렇게 되겠네요. 784를 그러니까 어떤 거 제곱해서 784 되는 거 찾아보면 a 플러스 b가 28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은 a 더하기 b가 28, 그 다음에 ab가 192. 그럼 요거 되는 거 자연수 되는 거 한번 찾아보면 a랑 b랑 좀 근처에 있으면서 이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구해보세요. 그러면 16 뭐 인수분해해서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12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대신에 이제 16을 적고 여기 대신에는 12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6, 여기가 이제 12 길이가.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삼각형 ACP, 그러면 ACP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쪽 녹색 쪽,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대가 된다라는 건 이 P라는 점이 이 직선 AC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어떤 성질을 이용해야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현이 수직이등분된다 요거 성질을 이용을 하면 이 거리가 요럴 때 이제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직선 거리가 이제 가장 먼 거니까 요럴 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만큼이. 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보면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될 때, 그러니까 그 원의 중심에서 Q까지 직선으로 이었을 때 최대값, 그러니까 수직 2등분선 대게 이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요만큼의 길이는 8이 되고 여기는 이제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문제에서 지름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요만큼은 10이 되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이제 또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 길이는 4, 여기 길이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AC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6, 높이 4. 그래서 계산을 하면 32. 삼각형 BCQ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12.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44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 보면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이 이차함수의 추계방 정식이 x는 2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x는 2다, 2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추계방 정식이 2면 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차함수를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를 약간 감은 잡을 수가 있겠죠. 추계방 정식이 2라는 건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얘기니까 a x-2의 제곱 플러스 q다 이렇게까지 먼저 적어 봅시다. 그랬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x가 0에서 3 사이일 때 fx의 최대값은 5, 그 다음에 최소값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아직 모르니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2니까 2일 때,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고 3이 이쪽에 있겠죠. 왜냐면 2에서 0까지보다는 0이 2에서 3까지보다는 멀 거니까. 그럼 0일 때 최대값이고 2일 때 최소값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나는 어떤 범위냐면 0에서 3 사이라고 했으니까 요런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은 0일 때랑 3일 때, 2일 때니까
그럼 2일 때 최소값이니까 3을 가질 것이고 0일 때 최대값이니까 5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뭐 3일 때는 뭐 굳이 아직은 안 구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일단 y는 a x-2의 제곱 플러스 3 요렇게까지 적을 수가 있겠죠. 꼭지점이 2,3이니까. 그래서 x 대신에 0, 그 다음에 y 대신에 5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려면 a가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2분의 1 집어넣고 계산하면 요 식은 일단 성립한다라는 걸 하나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원만하게 그려주고, 요렇게 그렸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2가 x좌표가 2인데 이럴 때는 최대가 되는 거니까 y가 5가 되겠죠. 2,5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범위에서는 0이 더 먼 쪽에, 그 다음에 3이 더 가까운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0일 때 최소값 3, 그 다음에 3일 때 뭐 최소값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3. 그러면은 지금 어느 범위냐면 빨간색으로 칠하는 요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는 이미 그려놓은 거고, 그러면 꼭 그 이차함수 식을 써보면 y는 a x-2의 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죠. 네, x가 0일 때 y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이럴 때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구나 계산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식 다 조건에 맞춰서 이차함수 구했으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럼 나에서는 이제 이차함수 두 개로 좁혔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고, 세 번째 0,3일 0에서 3까지일 때 y는 x 플러스 3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찾냐? 지금 그래프 개형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3을 지나고 이 직선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3,6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0일 때 함수값이랑 3일 때 함수값을 비교해서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3을 넣었을 때 2분의 7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9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0,3이니까 0,3이면 0,5보다는 아래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6이면 2분의 7보다는 이렇게 위에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질 건데,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네요. 그럼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나는 아닌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경우가 아닌 거고, 두 번째 0,3이면 딱 여기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3,6이면 2분의 9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되고 이 점이랑 요 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는 이차함수 fx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x-2의 제곱 플러스 5가 된다. 그래서 뭐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이 그래프랑 y는 x3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두 개 같다라고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함수식끼리만 같으면 되니까. 3, 3 없어지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니까 x가 0이랑 x가 2에서 교점이 생긴다. 그럼 0이랑 3은 이미 교점의 좌표 다 구해놨으니까 0,3이랑 2,5 이렇게 두 점에서 교점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1년도 해송고등학교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